자, 오늘은 제9강 닮은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닮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두 도형이 닮았다 하면은 그건 어떤 뜻인가? 우리가 형제가 서로 닮았다, 쌍둥이가 서로 닮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도형의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때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라고 하고,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고 크기는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 크기가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으면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동이라는 말이 따로 있죠. 합동. 근데 이제 모양은 같고 크기는 달라서 그 모양 그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을 만들 수 있으면 그때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원래부터 합동인 것도 사실은 닮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달라도 좋고 뭐 같아도 좋다 이런 얘기죠. 크기는 상관없고 모양이 같은 두 도형을 우리가 서로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기호 요거를 사용합니다. 요거 무슨 갈고리 모양 S자를 옆으로 뉘어 놓은 것 같죠? 왜 닮음이라는 게 이제 similar 이거던가? 하여튼 스펠링이 좀 자신이 없네. 그래서 비슷하다, 그 닮음의 기호로서 S를 옆으로 뉘은 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삼각형 ABC하고 DEF하고 서로 닮았을 때 이런 기호를 쓴다. 우리가 합동인 기호는 이거였죠. 이건 합동이죠, 그죠? 합동. 그 다음에 이제 두 삼각형이 등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넓이가 같다는 뜻입니다. 넓이가 같다. 요거 참고적으로 좀 비교를 해두세요. 자, 이때 두 도형의 꼭지점은 대응하는 순서대로 쓴다. 그러니까 A에 대응하는 거, A의 짝인 거, 그 다음에 D고, B의 짝인 게 E고, C의 짝인 게 F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A, B, C, 그 다음에 E, F, D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순서대로 이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두 삼각형은 지금 크기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고 하지만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다는 말은 각이 사실은 다 똑같고 이 변은 길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변의 길이의 비가 이제 일정한 겁니다. 그건 뒤에서 이제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응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응점. 요 꼭지점의 짝인 거, 요 꼭지점에 대응하는 것이 D. 그 다음에 대응하는 각, 대응하는 변, 이렇게 대응이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짝이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둘 거는 항상 서로 닮은 평행도형이 있습니다. 평면도형이 있습니다. 항상 서로 닮은 평면도형. 두 원은 서로 항상 닮았어요. 원이란 건 모양이 딱 한 종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변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각형.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정삼각형, 두 정사각형 이런 거, 정오각형 이런 거. 이건 모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도 사실은 다 합동은 될 수 없지만 닮으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도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직각 45도 45도 이렇게 모양 정해져 있는 거.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부채꼴은 중심각만 크기가 같으면 이 모양이 그냥 딱 하나로 결정이 돼 버리죠. 그죠? 이 반지름이 길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요 호의 길이도 정비례해서 길어지니까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 닮은 입체도형. 여기 이제 평면도형이 있고 입체도형도 서로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구나 면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면체. 그러니까 정육면체나 정사면체 이런 것들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했죠. 그런 것들은 서로 무조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밑에 있는 그 확인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닮은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평면도형이에요. 입체도형이 아니고 평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이 어떠한가? 두 도형이 만약에 닮았다, 즉 모양이 같고 크기가 다른 관계다 라고 한다면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는
대응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합니다. 요 그대로 외우세요. 대응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대응변이라는 건 얘하고 짝이 되는 거 얘죠. 얘랑 얘는 아닙니다.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랑 얘, 그리고 얘하고 얘. 이게 대응변이죠. 이 대응변은 길이의 b가 일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 큰 게 작은 거에 예를 들어서 뭐 1.5배다.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1.5배, 이 변의 길이의 1.5배가 얘가 되고 이 변 길이의 1.5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2배다 그러면 얘가 2배면 얘도 이거의 2배, 얘도 이거 2배 이런 식으로 길이의 b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각의 크기는 같아요. 각은 뭐 2배가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려면은 각의 크기는 다 같아야 됩니다. 근데 대응각의 크기는 같아야지만 대응변의 길이는 b가 일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모양이 똑같고 크기가 다른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두 가지 꼭 체크해두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아까는 평면도형이었고 이번엔 입체도형입니다. 자,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자, 대응변의 길이의 비였고 얘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입니다. 이거 변이라고 안 부르죠. 입체도형에서는 모서리라고 하죠. 면과 면이 만난 모서리. 근데 이거랑 이제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 모서리의 길이가 이게 대응하는 요 대응 모서리가 이거고 이거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이거죠. 요 길이에 만약에 뭐 1.5배다 그러면 얘도 이제 1.5배, 얘도 이거 1.5배가 된 거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대 이거의 비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대 이거의 비와 같고 또 이거 대 이거의 비도 다 같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죠? 자,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대응하는 면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얘하고 대응면이고 얘하고 대응하는 면이고 이거하고 뭐 이거하고 대응하는 면이고 그죠? 각각의 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모양이니까 얘네들의 넓이가 당연히 큰 도형이 넓이는 더 크겠죠. 모양이 더 크니까. 근데 닮음이라는 거예요. 이 평면 도형이죠. 얘네들은 그죠? 대응하는 면은 그러니까 평면 도형끼리도 닮은 도형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닮음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닮음비. 서로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변 또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말한다. 대응변이라는 건 이제 평면 도형에서 그렇고 모서리라는 건 이제 대응하는 모서리라는 건 입체 도형에서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대 2, 뭐 얘가 뭐 1대 1.5 이렇게 일정한 그 길이 b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b를 우리가 닮은 비라 그래요. 자, 참고로 닮은 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거 1.5배다 그러면 1대 1.5라고 얘기하지 않고 2대 3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뭐 4대 6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얘기하면 2대 3으로 얘기를 한다.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은 닮은 비가 1대 1인 닮은 도형이다. 자, 요거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합동도 일종의 닮음입니다. 근데 닮은 비가 1대 1이면은 그거는 이제 합동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 모양과 크기가 다 똑같죠. 그래서 싹 겹치게 되겠죠. 갖다 붙이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닮은비라고 하는 것이 이 각은 상관없고 변이나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이 닮은비를 가지고 이 그 도형이 얼마나 다른 도형보다 더 확대됐냐, 축소됐냐. 즉 크냐, 작으냐, 얼만큼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는 확인 문제 쭉 풀어보시고 다음 내용으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 넓이 비와 부피 비. 이 넓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면 도형에서의 얘기일 거고 부피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체 도형에서의 얘기겠죠. 자, 평면 도형은 뭐 부피라는 게 없으니까요. 자,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의 비.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닮은 비가 만약에 m 대 n이면 둘레 길이의 비도 m 대 n이다. 그리고 넓이의 비는 m 제곱 대 n 제곱. 즉 닮은 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넓이는 둘레는 그대로고. 자,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들기 쉬운 예가 이 정사각형이에요. 물론 다른 도형도 다 마찬가지니까 이 정사각형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가로, 세로 길이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 이제 그 닮은 도형. 근데 이제 1대 2인 닮은 비를 갖는 닮은 도형.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죠. 요걸 가져다 놓고 보면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됐지. 그러면 둘레의 길이라는 건 이거를 4배 한 거 아니에요. 1, 1, 1, 1. 그죠? 그럼 얘도 2, 2, 2, 2, 4배니까 결국 1, 4개 더해서 4 되는 거랑 2를 4개 더해서 8 되는 거랑 이것도 역시 2배란 얘기죠. 그죠? 단순히 이거 뭐 2배씩 된 거 다 더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둘레 길이의 비가 닮은 비랑 똑같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다. 자,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넓이라는 거는 얘 곱하기 얘잖아요. 그지? 사실은. 그래서 1인데 이 넓이가 얘는 2 곱하기 2 해서 4가 됩니다. 즉 요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 비는 1대 4가 돼요. 1대 2가 아니라 닮은 비의 제곱의 비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넓이라는 건 가로, 세로 이렇게 두 개 곱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로도 2배 됐고 세로도 2배 됐기 때문에 각각 2를 곱하고 해서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 원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요 내용이에요. 둘레 길이 비는 닮은 비와 같고 넓이 비는 그 닮은 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되시겠죠? 자, 입체도형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의 닮은 비가 만약에 m 대 n인 그런 닮은 도형이 있다 그러면 뭐 모서리 전체 길이의 비는 역시 또 m 대 n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겉넓이의 비는 여기서 넓이랑 마찬가지로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부피 비는 이번엔 세제곱에 비례해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원리도 이 평면 도형이랑 비슷합니다. 자, 옆에 예를 보면 닮은 비가 1대 2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쳐요. 가장 뭐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단순한 기본적인 모양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든 거죠. 다른 모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겉넓이가 지금 뭐야? 한 면의 넓이가 1 곱하기 1인데, 그죠? 1 곱하기 1. 그래서 1의 제곱, 하나의 넓이가, 그게 6개 있는 거고, 얘는 넓이가 2의 제곱, 그게 6개 있는 거니까, 결국 얘와 얘의 비는, 이 6개는 어차피 약분되니까, 뭐야? 닮은 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이 평면 도형이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가로, 세로, 높이 3번 곱하잖아요. 그래서 1의 3승. 그 다음에 얘는 2의 3승.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닮은 비에 비례하는 1대 2가 아니라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그래서 1대 8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개 모여야 얘가 되겠냐? 이 8개가 모여야 된다는 거지. 모서리 길이가 2배가 되면 그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8개가 필요하다. 가로로 2배, 세로로 2배, 높이 2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부피 비는 세제곱에 비례한다. 역시 이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참고로 모서리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모서리. 이거는 지금 1이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모서리 1이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죠, 12개. 얘는 모서리 2가 12개 있는 거죠. 그래서 12개 어차피 뭐 비를 구하면 약분되니까 1대 2. 그래서 닮은 비랑 같네.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랑 같습니다. 모서리 길이의 합은, 그죠? 뭐 둘레라고 우리가 말하진 않죠. 모서리 길이의 합은 닮은 비랑 같고, 겉넓이의 비는 제곱에 비례하고, 부피는 세제곱에 비례하고. 이거 정리해서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밑에 그 확인 체크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